보도자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뭐 사실 그냥 뭐 구색이고요. 정확한 거는 이제 올해부터 펼쳐질 세금 이야기입니다. 올해 이제 세제 분야가 많이 바뀌는데 뭐 사실 그동안 많이 바뀌어 왔었지만 이제 총정리 개념으로 이 보고서에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주택 투기 수요 차단 이 얘기를 들은 지는 지금 오래됐죠. 그래서 이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거를 위해서 작년에도 이제 정책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보세요. 취득, 보유, 처분, 전단계별 세액 부담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지만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지도 못하게 하고 보유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팔아라. 근데 팔 때도 세금을 엄청 떼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팔아도 이득이 없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가 이득 본 거는 결국에 다 국가가 가져가겠다라는 지금 정책으로 가는데 뭐 이렇게 해야지만 집을 안 사고 그래서 기대 수익 자체가 없어지니까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그 논리인 거는 뭐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는 분은 안 사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취득세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고 보유세와 처분세,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건 양도세입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개를 놓고 지금 따져보는데 보유세가 높은데 처분하는 비용이 낮으면 팔겠죠. 그리고 보유세는 낮은데 이 거래세가 높으면 가지고 갈 거고요. 그런데 보유세도 높고 처분세도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가보긴 가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도 양도세는 엄청나게 높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하나씩 설명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취득 부분 있잖아요. 취득세는 이제 많이 올라갔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으로는 한 8배에서 10배 정도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1년 만에 8배에서 10배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뭐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래서 개정 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6억 이하의 집들을 많이 샀기 때문에 취득세를 한 1.1% 정도 내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2주택이 되거나 뭐 그럴 때 원래 조금 더 내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거의 1-2% 정도에서 뭐 많이들 내셨는데 이제는 개정이 돼가지고 1주택자는 뭐 기존과 동일하지만 2주택자부터는 뭐 규제 지역에서는 뭐 8%, 12% 뭐 이렇게들 냅니다. 그리고 법인이 가장 많이 높아졌죠. 법인은 어디를 사든지 12%의 취득세를 내고요. 그리고 증여도 이 부분은 정말 논란이 많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아들이나 딸한테 준다. 예를 들어 가족한테 준다고 하는 것도 이 취득세를 거의 4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이해는 안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사지 말라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내 재산을 자녀한테 주는데 왜 중과가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중과라는 거는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과하게 때리는 거잖아요. 중과하는 거잖아요. 강하게 무겁게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한테 주지 말고 그냥 팔으라는 건가? 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도 무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도 현재 집이 없어. 근데 우리 아들, 딸 주지 말고 남을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에서 그게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를 한다고 하면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증여세를 맞습니다.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뭐 10에서 50%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사람들이 팔지 않고 자식한테 주니까 야 자식한테 주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걸 증여를 같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들, 딸한테 주는 거를 정부가 막느냐. 우리 아들, 딸도 무주택자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화가 났었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도 어차피 살 집 하나 있어야 되고 우리 아들, 딸도 이제 막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하나 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우리 아들, 딸도 무주택인 국민인데 왜 아들, 딸한테 주는데 이거를 12%를 내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하더라도 내고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12%를 올려도 사람들이 증여를 하고 있다. 자, 보유세도 이제 급등하죠. 그래서 이게 과세 표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나오는데 이게 시세가 아닙니다. 공시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가지고 나온 이제 뭐 과표에서 6억을 또 공제하고 1주택인 분들은 9억을 공제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올라갔죠. 뭐 단순 계산하면은 0.6% 내다가 1.2%를 내니까 세율이 2배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1.3% 내다가 2.2% 간다는 것도 거의 2배에 가깝죠. 그러니까 대부분 세율이 2배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일반인들, 그러니까 2주택 이하인 분들도 세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를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보유세를 많이 내게 해서 집을 팔게 만들겠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사게 하겠다라는 취지는 이쪽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뭐 이해한다고 치는데 여기는 왜 올라가는 거지? 그냥 한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뭐 아니면 뭐 자녀한테 뭐 집을 하나 주려고 그냥 하나 딱 가지고 있는, 뭐 나 하나 우리 자식 하나 줘야지 이렇게 2개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들. 그러면 뭐 싼 거 하나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왜 올라가는 거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같아. 그러니까 2주택이니까 팔아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1주택자도 세율이 올라가. 그러니까 1주택자는 세율을 왜 올리는 거죠?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명한 적은 없어요. 1주택인데 세금이 왜 올라가는 거지? 어쨌든 뭐 1주택은 조금 올라가고 2주택인 분들은 이제 거의 2배씩 올라갑니다. 올해. 작년 대비해요. 작년도 세금을 많이 냈지만 올해는 더 많이 낼 것이다. 그리고 법인이 소유한 거는 그냥 일괄적으로 3%, 6%로 최고 세율을 매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뭐 1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90억이 넘는 개인보다 세율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뭐 3억짜리 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율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정부의 의견은 이제 법인이 너무 투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럼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논리인데, 그거를 이렇게 종부세를 이렇게 너무 과하죠. 이건 과한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 더 사지 못하게 하든지 뭐 양도세를 뭐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법인은 취득세도 올렸죠. 그리고 보유세도 올렸고 양도세까지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다 올려버렸어. 모든 걸 다 올렸는데 세율 자체도 90억짜리보다 더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양도세죠. 양도세가 6월 1일 이후에 파는 분들은 양도세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인 분들은 기본 세율에다가 추가적으로 30%가 더 붙으니까 뭐 70%가 넘어가는데, 거기에 또 지방소득세가 더 붙어요. 10%가 더 붙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세금으로 내는 거는 80%가 약간 넘어가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1일 이후에 만약에 내가 양도 차익이 10억이다. 그러면 대략 뭐 공제 받는 것들을 감안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세금을 8억 정도를 내고요. 2억 정도가 나한테 남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이 올랐는데 8억은 국가가 가져가고 2억 정도가 내 통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10억 벌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억은 번 건 아니죠. 10억은 숫자만으로 벌었지만 그 중에 8억은 국가가 가져가고 2억은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난 2억 번 거죠.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팔게 되면은, 자, 지금 이제 취득세도 높아지고 보유세도 높아지고 양도세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뭐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세금 부담은 다 높은 건 마찬가지니까 증여를 또 돌리기도 하고 뭐 이러겠죠? 증여도 하고 뭐 매각도 하고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증여를 해도 취득세가 12%라고. 그러면 팔고 싶잖아요. 그럼 팔려고 하면 양도세가 80%입니다. 그러면 야, 이거 어떡하지? 야,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8억을 국가한테 주고 내가 2억을 가져가야 되네?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증여세는 최대 50%예요. 자, 증여세가 최대 5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증여를 할래? 양도를 할래의 고민이잖아요. 그럼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82%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가 50%가 나와요. 그리고 취득세 12%를 또 내야 되죠. 그러니까 한 62% 내면 돼. 뭐 일부 좀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를 하는 게 파는 것보다 100배 낫죠. 왜냐면 팔면 남이 가져가지만 증여라는 건 어차피 우리 애가 가져가는 거고, 나 죽으면 어차피 상속이든 증여든 뭐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할 거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여를 하는 거야. 취득세 12%를 내고도. 정확하게는 취득세도 또 붙습니다. 그래서 13.2%를 내는데, 그러니까 증여세에다가
취득세까지 거의 63%를 부담하면서 자녀한테 강남집을 줘요. 왜냐면 그걸 남한테 파는 것보다 나으니까 세금적으로 세이브가 되거든요. 거의 20% 가까이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종부세를 내면서 버티고 못 버티겠는 분들은 증여를 합니다. 근데 증여가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하나를 팔죠. 지방에 있는 거 아니면은 뭐 신용대출을 받든지 뭐 어떻게든 돈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뭐 정리를 해서 모아서 그거를 또 증여를 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하나씩 팝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뭐 증여도 못 하고요,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은 양도세를 이제 60% 70%를 맞으면서 이제 매각을 하죠. 그런 물건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나오면 어떻게 되죠? 대출이 제한돼 있고 신용대출도 제한이 돼 있고 지금 뭐 LTV, DTI 이런 게 지금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데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저거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럼 저걸 못 사는데? 그럼 요렇게 하나 나온 거를 누가 사냐? 돈 많은 분들이 사는 거죠. 25억짜리 뭐 그냥 현금 주고 사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요걸 사요. 요걸 사서 다시 여기서 보유세를 내면서 충분히 이제 운영이 되니까 이걸 사죠. 그러니까 또다시 물건이 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매물이 나오게 해서 시장에 공급이 되는 정책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이 정책을 계속 해왔고 양도세가 지금 뭐 80% 찍었지만 작년 기준으로도 70%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0% 더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팔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분들은 진작에 팔았을 테니까 작년에 팔았어도 70%였으니까 10% 세이브 하려고 팔기에는 이미 버티지 못하는 분들은 많이 팔아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서 나오는 물량이 없지는 않겠지만 뭐 많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이 어떻게든 증여로 돌리려고 하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그냥 증여세 내고 그냥 취득세 뭐 13% 내고 그냥 저 증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당장 3기 신도시나 어떤 뭐 공공임대, 뭐 공공공급 같은 정책들이 빠르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 새 집은 안 나오고 근데 지금 임대차 3법이나 뭐 저금리 이런 것 때문에 전세는 막 올라가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 나보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것들이 지금 되게 막 화가 쌓여 있죠 사람들이. 아니 뭐 물건을 많이 내놓게 하든지 아니면 새 거를 뭐 지어주든지 아니면 뭐 대출을 많이 해주든지 좋아 그럼 전세라도 안 올라가게 하든지 뭐 월세라도 안 올라가게 하든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지금. 그러면 지금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에서 빌라로 가라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 뭐 빌라 가서 살면 되지. 근데 가기 싫은데 가라고? 이 길밖에 없는 거니? 정말? 이러면서 사람들이 소주를 먹고 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정말 마음이 지금 심란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정말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그 무주택자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좀 약간 좀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세금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올해야말로 정말 최고 세율들을 찍고 있는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뭐 증여세, 상속세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팔 것인가? 이거는 한번 지켜보죠.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